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되면 원래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 증시 장이 오락가락하고 계속 이제, 많이 떨어진 가운데, 이제 등락폭을 거듭하고 하다 보니까 빨리 또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 또 금, 토, 일 쉬어야 되는 그게 좀 아쉽고, 하지만 다시 또 월요일 되면 또 증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론 요즘 같은 분위기에 두려움이 앞서겠지만, 늘 증시는 꿈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 지금의 모습이 아닌 미래를 보고 꿈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 영상은, 일단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지금 할 것도 없고, 기술적 분석 할 것도 없고, 예,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얘기를 하면서 다른 종목들 좀 곁들여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썸네일에 이제 잘 되고 있는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잘 될 회사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지금 뭐 2차 전지다 뭐다 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테슬라 같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미 뭐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제 뭐 그 브랜드 어떤 밸류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왜 테슬라를 사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과연 테슬라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 잘 됐던 것처럼 잘 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들은 테슬라를 뭐 차량을 보면 사고 싶나요? 저는 사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뭐 누가 주면 받겠지만, 예? 누가 주면 당연히 받아서 팔겠죠. 예. 별로, 그러니까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이제는 왜냐면 선택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지. 이제는 너도 나도 완성차 업체,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위주로 하던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꽤나 완성도가 높은 전기차들을 다 꺼내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만의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뭐 인프라,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뭐 또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분명한 것은 단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그냥 보급형 차입니다. 그래서 보급형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막대한 물량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런 와중에 중국과의 또 싸움, 그리고 현대 키아 차도 이제 뭐 만만치 않은 이제 그 어떤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IRA 이제 법안 이런 관련해가지고 좀 걸림돌이 생겨서 사실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살짝 존재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중국 기업들하고 이제 한국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죠. 유럽 기업들도 있고 미국 내 다른 경쟁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내연기관 차량들을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 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또 다른 그들의 또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예. 다른 어떤 뭐 서비스망이라든지 판매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테슬라하고 또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만의 이제 전기차 시장의 독주, 이것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재무적인 어떤 그런 것을 봐서도 제가 테슬라가 계속 고평가다. 제 친구가 테슬라를 이제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렇게 오랫동안은 아닌데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래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뭐 본전 다 돼가요. 왜냐면 불타기를 또 했었거든요. 예, 물타기가 아니라 자기가 산 가격 아래로 떨어진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샀던 그 가격보다 이제 높은 가격, 최고 이제 분할하기 전에는 뭐 $1200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거의 600달러, 반토막까지 나섰죠. 반토막에 또 산 것도 아니고, 예. 하여튼, 다시 또 오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얘가 산 거예요. 1200달러를 보다 보니까, 나머지 뭐 900달러, 뭐 800달러 이런 것들이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분할해가지고 1200달러를 한 400달러 보면 되겠죠. 예, 30분의 1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한 600달러 정도 다시 전 저점 근처로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제 친구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한 8, 900달러 정도 했어요. 예, 1200달러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 빨리 팔아라. 너 진짜 큰 코 다친다. 테슬라 진짜 고평가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넷플릭스잖아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완전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예, 100, 뭐 몇십 불, 60불, 70불까지 막 떨어지고 이랬어요. 제가 이랬어요. 넷플릭스를 사라. 예? 차라리 넷플릭스를 사라. 넷플릭스는 오늘 할 얘기의 어떤 좀 예가 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넷플릭스도 잘 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잘 되고 있는데 뭐 가입자 수가 뭐 이래 줄어들고 앞으로도 이만큼 줄어들 것이다 해가지고 확 폭락을 해버렸죠. 예. 근데 또 최근에 확 또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지 친구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테슬라를 팔고 넷플릭스로 갈아탔으면 지금 확 또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예, 한 번 사람이 우리는 살 때는 뭐 어떻게 사요. 근데 팔 때를 늘 모르는 거죠. 이미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매출에 대한 또 영업이익이 일으키고 그때부터는 이제 분석이 숫자, 넘버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왜? 그 전문가들이 모두가 쓰는 그 분석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분석하니까 테슬라가 지금 재무제표상 뭐 이렇고 여기에다가 뭐 PER을 몇 배를 뭐 적용을 시키면 주가가 이렇게 되네. 뭐 이렇게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받쳐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오를 거냐.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얼만큼 오를 거냐가 중요한 거지 이때까지 얼만큼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계속해서 테슬라 팔고 리비안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잘 될 회사. 아직은 리비안이 뭐 매출이 시원찮고 생산대수도 당연히 시원찮지 않죠. 영업이익은 당연히 없고. 그렇지만 리비안이라는 그 차량의 제품 참 제 눈으로 보면 더 좋겠지만 볼 수가 없으니까 뭐 유튜브로 뭐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들 딜리버리 영상들 뭐 그런 것들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후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차 갖고 싶다. 정말 갖고 싶다. 우리나라 물론 그런 뭐 인프라 이런 게 또 미국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리비안이 뭐 나중에 뭐 AS 서비스가 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부정확하지만 그냥 차만 놓고 봤을 때 정말 갖고 싶다. 우리 애플이 그랬잖아요. 애플이 지금은 전보다는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은 AS 문제 늘 문제였잖아요. 예? 아주 콧대 높은 그 AS 정책 때문에 하지만 매니아층이 딱 그때는 애플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매니아층 같은 게 있었다고. 지금은 이제 그 매니아층을 뛰어넘어서 뭔가 이 아이폰이 어떤 이 전자기기 이런 우리 포터블 기기들의 어떤 좀 프리미엄 삼성전자는 좀 죄송하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전자기기는 원래 좀 젊은 세대 하다못해 완전히 젊지는 않더라도 한 40대까지 한 20대 40대가 좀 뭔가 주도하는 시장인데 뭔가 이게 삼성전자 제품들은 뭔가 이 노팅하고 뭔가 조금 유행이 이게 좀 뭐 카드 이거 왜냐면 제 느낌이니까 제 주관적인 느낌이라서 뭐 뚜렷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아이콘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매니아층이 형성이 된다.
자, 근데 왜 이거를, 제가 늘 이제 리비아는 테슬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같고, 리비안이 애플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후발주자잖아요. 후발주자가 내나 선두주자가 하던 거를 그냥 모방해서, 예? 그냥 그곳을 그대로 따라간다 하면은 영원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선두주자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후발주자들은 뭔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두보다는 더 나은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리비안이 뭐 테슬라를 뛰어넘는 게 뭔데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테슬라에서 뭐 대형 SUV나 뭐 대형 뭐 픽업 트럭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리비안은 이미 생산해서 팔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도로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후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뭐 충분하진 않죠. 충분하진 않지만 이미 그 시장 대형 SUV 뭐 미국에서는 이제 중대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이지만 어쨌든 그 수요가 가장 많다는 그 시장에서 지금 다른 뭐 포드 라이트닝 뭐 F150 뭐 라이트닝이랑 뭐 이렇게 뭐 경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여전히 약간 소형, 중소형 차들에 한해가지고, 그리고 좀 차량도 좀 보급형, 그러니까 뭔가 프리미엄보다는 조금 보급형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리비안 차량을 타본 사람들은 이 서스펜션, 이 승차감이 완전 다르다, 테슬라랑은. 급이 다르다. 우리 전기차도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타겠죠. 근데 뭐 벤츠에서도 나오고 BMW에서도 나오고 그런 차들을 타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단지 돈이 썩어 돌아서? 아니에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에 반해서 그 벤츠랑 BMW에서 나온 전기차들도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 더 고급화가 돼 있다든지 더 좋은 서스펜션이 돼 있다든지 뭐 다른 코너링 같은 뭐 승차감이나 주행감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테슬라를 타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전기차는 제가 타봤어요. 근데 진짜 현대기아차 전기차를 타보고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정말 하여튼 뭐 이건 좀 까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리비안은 좀 더 고급화되어 있고 뭔가 아이디어적이고 그 픽업 트럭과 SUV 차량을 이용하는 그 수요층 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차량이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다는, 매력적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보면 볼수록 갖고 싶어요, 저는. 저도 아웃도어 활동을 좀 하기 때문에, 정말 갖고 싶은 차량이, 저는 뭐 픽업 트럭보다는, 리비안 SUV를 너무 갖고 싶어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진짜 기약 없죠. 미국 수요도 감당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리비안이 분명히 성장할 그 폭이 테슬라는 이미 잘 돼 있고 주가는 그 잘 돼 있는 테슬라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어떤 그 주가가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수십 배까지는 아닌데 수배까지에 이르는 그런 아주 고평가된 주가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테슬라는 더 떨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리비안은 아직은 분석하기가 좀 일러요. 아직은 데이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뭔가 우리가 넘버링, 제가 넘버링 이게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넘버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가가 팍팍팍 뛰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뭐 팍팍 뛰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또 다른 리비안이 뭔가 다른 혁신이 있다면 또 다른 얘기겠죠. 저는 테슬라를 처음에 테슬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전기차 쪽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제 스페이스X 말고도 이제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걸 관련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회사 직접적으로 상장하지는 않고 그 회사의 뭐 지분이나 투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스페이스X는 또 누가 이제 가지고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였어요.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제가 미국 주식을 그렇게 뭐 열심히 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하고 그걸 주식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는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했다면 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될 회사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주식이 왜 상장을 합니까? 내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자금 뭔가 이 판로를 개척하고 제조 설비를 만들고 뭐 연구시설을 하고 R&D 뭐 개발을 하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돈으로 회사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보통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그런 투자의 목적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금 뭐 있어요? 개뿔도 없죠. 예. 그거는 아무리 제가 투자를 하고 있어도 저는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특히 바이오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뭐 아니면 토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승인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바이오의 매력이 뭐냐.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뭐 반도체가 있고, 뭐 정유화학이 있고, 뭐 조선이 있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예? IT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바이오 종목 이 섹터에다가 내가 비중을 얼마를 둘 거냐. 그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섹터별로 우리가 비중을 얼마나 실을 거냐 보면 많이 실으면 안 되겠죠.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 위험하니까. 리스키하기 때문에, 내 전체의 비중 중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섹터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뭔가 무슨 뭐라죠? KTNG 뭐 이런 거, KT 담배공사, 한전, 그리고 삼성전자,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정적인 거 그런 걸 선호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절대 그렇게 우량주에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의 상승보다는 배당이나 그런 얘들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어떤 것을 펼치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찍고 해야지 주가 상승 그걸로 내가 이걸 돈을 벌어 먹겠다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돌아온다면 지금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고 뭔가 그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셀트리온을 투자할 때도 셀트리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램시마 승인 못 받았을 때예요. 그때 이제 무지막지하게 공매도 공격을 받고 서정진 회장은 못 해먹겠다. 지분 다 팔고 해외로 나가겠다. 왜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한국 시장이 그런 거예요. 왜? 램시마 이거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 당시에는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분야였고 잘 모르던 그런 분야였죠. 근데 그 서정진 회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뭔가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결과로 보답이 됐고 동부하이텍도 제가 말씀드리죠. 동부하이텍 지금 DB하이텍 지금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DB하이텍도 제가 8,000원대 들어가가지고 3,000원대까지 물타기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7, 8만 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3,000원 하던 시절에는 적자 계속 14년 적자가 그랬어요, 그때. 14년 연속 연간 적자였어요. 도저히 이게, 이게 이 회사가 지금 뭐 매각이 되니만이, 뭔가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뭘 보고 했느냐. 지금 똑같아요. 지금 제가 리비안을 바라보듯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고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 차도 뭐 스마트폰으로 막 하고 주차장에서 현관 앞으로 차를 내가 운전해서 그냥 원격 조정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기술적인 건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다 들어가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에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뭔가 그 스마트폰 그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그때가 3G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4G가 되고 뭐 LTE가 오고 4G, 5G, LTE 시절에 뭐 5G라는 게 생각이 됐겠습니까? 어쨌든 많은 어떤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또 계속 개발되면서 따라서 스마트폰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개발이 되고 그에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물 인터넷 이런 장비들도 같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야, 너 왜 동부 하이텍 왜 팔았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부 하이텍이 솔직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일단 팔아야 돼.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너무나도 많이 오르면은 그때부터 조금 무서워. 팔아야 돼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내 종목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거기에 심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동부 하이텍이 이 정도 주가의 밸류를 평가를 받을 만큼의 지금 잘 되고 있는 기업인가? 잘 되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제조업치고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근데 얘네들이 공장이 추가 공장이 더 세워지고 어떻게 돼도 지금 현재 이 주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부하이텍이라는 이 회사가 이 어떤 반도체 호황, 파운드리 이 호황이 아니었다면 얘네들이 과연 이런 어떤 주가 평가를 받을 만큼의 기업인가?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부하이텍은 계속 클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주가가 중요하잖아요. 현재 회사의 상태, 그리고 미래의 이 회사, 그리고 현재의 주가, 미래의 주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주가가 이 현재의 회사하고 우리가 평가를 해봤을 때 어떻느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동부하이텍을 팔았던 거예요. 7만원대 팔았어요. 조금 더 올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3, 4만원 하니까. 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당시에는 뭔가 아쉽고 내가 과연 맞나 안 맞나 하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있어도 이 주가가 이 잘 되고 있는 기업에 올바르게 반영이 되는 것인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평가면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고 고평가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반면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예? 아무 희망이 없어. 제가 말씀드렸죠. 셀트리온도 그랬고 동부하이텍도 그랬어요. 사실 카카오도 제가 투자를 했지만 카카오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돈을 더럽게 못 벌었어. 진짜 돈을 정말 진짜 답답할 정도로 돈을 진짜 더럽게 못 벌었습니다. 그 플랫폼 하나 보고 진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카카오도 제가 이번 코로나 그때 정점에 팔았던 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이렇게 팡팡팡팡 도는데도 개뿔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고 사업성도 없고 진짜 골목상권 그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뺏어 먹으려고 이런 데서 실망감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너무 멍청한 거예요. 혁신을 이뤄냈던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어플을 만들어냈던 그런, 진짜 기발한 그런 것이 이제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금까지 풍부한데도, 인력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풍부한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카카오는 이 이상 클 수가 없다. 아니야 다를까 제가 팔고 한참 뒤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예? 개판 5분 전으로 운영을 하고, 대주주가, 주식 내다 팔아삐고,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어쩌면 운이 좋았던 거고, 어쩌면, 제가 잘 분석을 했던 거고. 아무튼 간에, 셀트리온하고 동부아이텍도 제가 투자했을 때는 개뿔도 없었다는 얘기. 셀트리온도 램시마도 없었어요. 아무 약이 없었어요. 매출도 당연히 없죠. 동부아이텍도 14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다니까요. 바닥을 기다, 진짜. 바닥을 기다. 3,000원까지 갔었어요, 진짜. 물론 옛날 과거에 동부아이텍이 엄청 비쌀 때, 그때부터 3,000원 될 때까지 들고 있었던 분은 설마 계시겠나 생각이 들지만, 너무 이런 투자를 하셨던 거죠. 옛날에 샀던 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답답하고, 예? 갑갑하고, 경영진 밉고, 주가 오르잖아요. 진짜, 완전히 박소연 대표님 사랑합니다. 김진우 최고, 이런 게 막 올올 거예요. 주가만 오르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직 뚜렷하게 박소연이 뭔 짓거리를, 진짜, 납득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든지, 김진우가 그런 짓을 했는데 아직 없잖아요. 너무 앞서서, 김준호가 옛날에 과거에 상패당한 기업에 관련 이익이 많이 근데 그거 왜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전에도 그런 정보들은 이미 나와 있었는데, 왜 사신 거예요, 주식을? 그런, 매수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예? 주가가 안 되면 욕도 못하냐?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내가 들고 있고, 내가 이 주식이, 말은 내가 욕을 해도 잘 됐으면 하는 거잖아요. 잘 되길 바라잖아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할지. 셀트리온도 램시마 그거 안 됐으면, 지금의 셀트리온이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램시마 승인 발표하던 그 밤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말씀드린 이 얘기를 제 영상을 쭉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진짜 미친놈처럼 환호를 질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날 무슨 일 있나 할 정도로 주가가 조용한 거예요. 움직임이. 뭐야 이러면서 진짜 상한가 칠 줄 알았는데 정말 조용한 거예요. 아니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게 그냥 몇 개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근데 몇 개월 이후에 그때 당시에 4, 5만원 했나 5, 6만원 했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진짜 쭉쭉 8만원 9만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뉴스가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램시마 승인 받았어도 판로 개척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며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딴지 걸고 거는 그런 뉴스들이 기사들이 나오면서 약이 있어도 너가 잘 팔겠냐 이런 거였어요. 지금 우리 그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승인만 되라 이거잖아요 진짜. 지금 이미 바이오시밀러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이미 포화 상태다. 레드오션이다. 만들어봐야 이제 이미 다 팔고 있는데 이제 후발주자가 들어와서 얼마나 판매량을 올리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든 뭐든 아바스틴이든 휴미라든 뭐든 간에 한 개만 되면 그게 매출을 얼마를 일으키고 그 시장이 몇십조 시장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그냥 제대로 된 회사라는 걸 증명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런 다른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처럼 파이프라인 하나 가지고 신약 후보물질 하나에 목숨 거는 그런 기업 아니다. 그리고 주주들 피 빨아먹고 등 쳐먹고 먹튀하는 그런 개뿔도 없다가
막 주가 조작해가지고 개뿔도 없는데 막 10배, 5배 올라갔다가 다시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상패 나고 그런 잡종목 아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 바이오 심리, 허셉틴이든 아바스틴이든 휴미라든 췌장암 심리학이든 뭐가 됐든 간에 뭐든 하나만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 약으로 무슨 매출을 얼마나 일으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프리시지 바이오 파마는 제대로 된 바이오 기업이라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첫 번째 뭐가 그 승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신호탄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 되잖아. 그때부터는 힘들어요. 이게 매수하기 겁나요. 왜 주가 팍팍 오를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만약에 주가가 진짜 미친 또라이처럼 막 올라. 단시간에 막 5배, 10배까지 막 올라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그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런 작업을 했다 칩시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그 적정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과하게 주가가 올라가면요. 그때 일단 팔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있을지 없을지 아니 없을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잘 될 회사를 보면 잘 될 회사는 다시 말하면 뭐다? 지금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되고 있다. 지금은 안 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당연히 뭐가 바닥을 기겠죠. 근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도 누가 봐도 이거는 어느 정도는 잘 될 것 같아라고 우리 개미들 눈에 보이면 그게 우리 그 개미들 눈에 보이면 다른 관련자들 기관 외국인 다른 전문가들은 더 잘 보겠죠. 더 많은 정보와 함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제 전문가들도 증시 전문가들도 그들도 모르는 그게 바로 바이오예요. 바이오는 뭐 아니면 돌아. 그래서 걔들은 이거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추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동부하이텍 셀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를 보면은 옛날 그 주가가 어때요? 저 주가가 진짜 오겠나? 뭔 악재가 떨어져도 저 주가까지 떨어지겠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막 진짜 그런 주가들 보면. 그 주가 시절에도 기관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지. 그들이 그것을 봤느냐. 내가 뭔가 사물 인터넷의 미래를 보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그 동부하이텍을 막 사들였던 그런 것들이 이 전문가라고 무조건 그런 눈이 있었느냐.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를 매수한 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한다.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좀 시간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에 조금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받쳐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고 실망과 함께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막 그렇게 바이오가 막 이렇게 뚝딱뚝딱 막 한 달에 이만큼 두 달에 이만큼 약을 착착착착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이오 섹터의 어떤 그런 것을 알고 좀 시간을 주자는 얘기예요. 얘들이 근데 만약에 3년도 저는 짧다 생각해요. 최소 저는 5년은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5년을 줬는데도 얘들이 아무것도 이룩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다시 이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 야 5년이나 기다려야 돼? 5년이나 봐야 돼? 바이오는 그래요. 왜 장기 분할 투자를 해라는 이유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가 주가가 5만원에서 5천원으로 떨어졌든 얼마 떨어졌든 이게 5년을 쫙 해서 분할 매수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평단은 바닥에 붙게 돼 있어요. 내가 5만원에 들어왔든 4만원에 들어왔든 3만원에 들어왔든 2만원에 들어왔든 처음부터 장기 투자 분할 매수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5년 세월이면은 딱 평단이 바닥 가까이에 딱 붙게 돼 있습니다.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그래서 개미들한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지금 우리가 얘네들, 야, 너가 너무 무능해, 멍청해, 왜 이렇게 일을 못해? 라고 우리가 평가 내리기에는 좀 다소 좀 짧은 기간이다. 좀 더 기다리자. 하루하루 기다리지 말란 얘기예요. 5년을 바라보는데, 최소 분기, 반기 정도는 보고, 무슨 변화가 있나? 이 회사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얘들이 어디에 박람회에 참여하고, 논문 발표에 참여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동안 연구만 제대로 하고 있고 저거들 했다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나서 발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정말 주주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인지. 진짜 자기들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이 일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것을 얘네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뭔가 주주들한테 뭔가 이쁨 받을 수 있는, 주가가 이뻐질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바이오라는 게 그래요. 내가 너무 잘해왔고 결과도 좋고 과정도 좋고 뭔가 다 돼도 우리가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음식이 아니잖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들어가서, 사람 몸에 들어가서 뭔가 내 몸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잘 될 거다. 나는 잘 될 기업에 투자를 했다. 자꾸 불안한 눈으로 회사를 바라보니까 지금 이런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도 선뜻 이런 주가에도 분할 매수가 선뜻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살아 그냥, 예? 아니 이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살아.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사고 나중에 또 더 떨어지면 또 사고 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도 자사주를 시원하게 매입하고 싶지만 자사주 매입 그거 신중해야 됩니다. 당장의 주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이게 자사주 매입하는데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호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사주를 좀 소량이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사는 거예요, 자기들. 우리도 산다. 물론 많은 양을 사면 좋아요. 많은 양을 살 때는 우리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야. 현금이 많아.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그때는 회사가 가진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자사주 매입하는 것만으로도 호재인데 소각까지 하면 더 호재죠. 근데 지금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뭔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유상증자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는데, 예? 임상 진행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자사주 산다고. 그럼 뭐 하겠어? 그럼 유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고 그냥 유증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쌀 때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사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거예요. 회사와 운명을 함께 한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업에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 기업에다가, 자, 오늘 영상 정리를 하면은 이미 잘 되고 있는 기업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런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큰 돈, 목돈 굴리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배당률 높은 그런 거, SK텔레콤, 이런 거 사서 배당 받아 먹고, 왜? 배당만 받아 먹고 큰 돈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자기들이 자산이 크다 보니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는 거예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외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이라고 이런 회사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다만 비중이 굉장히 적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들도. 이런 약간 바이오 섹터, 뭔가 재무적으로 이 정확하게 모멘텀이 안 나오고 이 펀더멘털이 잘 안 보이는 이런 데서는 도박이
가능성이 있고 리스키하다 보니까 전체 비중에서 조금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제가 내 친구한테 넷플릭스를 사라고 한 이유도 뭐예요? 잘 되고 있는 기업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제가 사라 했을 때가 언제 사라 했냐면 200불 깨지고 170, 180불 그때 사라 했어요. 이럴 때 사야 된다. 퍽퍽 떨어질 때 진짜 기업이야. 그렇게 이미 넷플릭스는 완전 얻어 쳐맞은 상태였어 그때. 300 몇십 불. 거기서 완전히 또 개떡락을 한 거예요. 고점 700불인가 거기서 200불이 깨진 거예요. 넷플릭스가 OTT 전 세계 최고 기업이 이걸 안 사? 왜 안 사? 그러니까 자꾸 뉴스에서 몇백만 명이 회원 탈퇴를 하니 떠나가니 OTT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니 이상 소리를 막 해는 거 무서운 거예요.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200불 깨졌을 때 200불도 이거는 괜찮은데 200불도 깨져 버렸어. 야 이거 싸다. 넷플릭스 회사의 현 가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가입자 수 이탈 이런 걸 고려했을 때도 이건 굉장히 싼 거다. 사는 거야. 더 떨어지면 더 사. 또 떨어지면 또 사. 지금 뭐랬어요? 떨어질 때 주식은 하락할 때 사는 거라고. 사니까 주잖아 수익률을. 예? 리비아 19불까지 떨어졌잖아요. 제가 30불 때 들어갔어요. 사라 했어요. 수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이렇게 바닥을 쳐기고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지금이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가깝다. 이미 우리 다 물려있는 우리가 7,000원이면 뭐가 되고 6,000원이면 뭐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이미 완전히 바닥이에요. 7,000원에 7,500원 지금 사가지고 6,000원이 된 사람들은 마이너스 30%가 난 거예요. 그잖아요? 마이너스 30 몇 프로 난 거예요. 하지만 우리처럼 2만원, 3만원 이때 평단을 가지고 있고 만원대 평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7,500원에서 6,000원이 되든 6,500원이 되든 5,000원이 되든 우리가 2만원, 3만원 평단이기 때문에 이 하락률은 마이너스 60%나 마이너스 70%나 우리 농담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빚진 사람들이 100억 빚지나 101억 빚지나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락할 때 사는 거예요. 하락할 때. 상승할 때 사는 거 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잘 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셀트리온, 동부하이텍, 카카오 이런 기업들 제가 딱 그 세 기업만 제가 샀겠습니까? 제가 상패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상패 당한 적도 있다 했잖아요. 물론 그때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안 된 기업도 있어요. 제가 또 게임 기업지 뭐죠? 쿠키런 게임 만든 회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 기업 제가 손절하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7년이 흐른 뒤에 바닥이 그때 3,000원이었나?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0몇만 원, 20만 원까지인가? 16만 원?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잖아요. 그럼 제가 일찌감치 제가 손절 친 내가 잘못한 건가? 6, 7년 전에 제가 손절한 내가 잘못한 건가? 6, 7년 동안 계속 주가가 6, 7만 원에서 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6만 원까지 올라가지고 한 사람이 잘한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잘 될 거라고 무조건 못 받고 가면 내가 몰빵했지. 내 전재산 다 걸었지. 그런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 비중 중에 바이오 섹터 비중도 좀 낮은 부분도 있고 제가 리스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내가 매수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앞으로 잘 못 될 거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어찌됐든 간에 그 중심에서 잘 될 거라는 쪽으로 내가 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에 홀렸든 유튜버 말을 듣고 샀든 어찌했든 간에
그러면 전체 큰 비중을 싣지 말고 계속 제가 강조하듯이 장기 분할 투자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을 좀 주자. 최소 못 줘도 3년은 주자. 저는 5년을 원하지만 5년이 힘들면 3년은 주고 결과를 보자 이 얘기예요. 너무 지금 제가 늘 오늘 같은 게 아니다. 예? 미래를 봐야 된다. 주식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다, 미래. 제발 지금만 보고 머리 싸매고 이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발 앞으로를 보세요. 앞으로. 눈앞에 있는 앞으로가 아닌 조금 더 멀리 잘 될 기업, 잘 되고 있는 기업.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이런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뭐 쓰레기 뭐니 하면서 안 사고 삼성전자, SK 바이오닉스,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카카오, 뭐 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게임즈, 뭐 다 어떻게 됐어 지금? HMM 다 뭐 주가 좋아요 지금? 걔네들 다 전고점 뚫고 막 올라갑니까? 막 상한가 쳐요? 예? 돈 잘 벌고, 예? 돈 잘 벌고 있잖아 그 기업은 어쨌든 간에 전월 실적보다 뭐 좀 떨어졌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전월비 대비해서 뭐 이렇고 앞으로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우크라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좀 뭐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해도 걔네들은 잘 되고 있어요. 매출도 일어나고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완전히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가는 그들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처박은 거나 처박은 이유나 납득이 가지. 그들은 돈 잘 벌고 있는데 뭐 조금 무슨 예상치에서 조금 밑돌았다고 처박고 지금 이 정도 예상치에서 이만큼 몇 프로 하회했으면 다음 분기에는 더 큰 폭의 그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니라 뭐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그런 걸 다 선반영해 가지고 막 주가 폭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선반영할 우리는 매출도 없잖아. 그런 거 선반영 시켜가지고 막 우리를 막 폭락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막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으니까 얘네들은 무슨 뭐 처박을 게 없어. 근거가 없어. 요렇게 좀 긍정적으로 자위 아닌 자위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조금 시간 줍시다 회사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가. 여러분들이 잘 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이상 좀 지켜봅시다. 그게 투자자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고 회사를 믿고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실어가면서 한 사람들은 3년, 5년 뒤에 정말 큰 수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평단 작업.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평단 작업이잖아요. 붙이라니까. 평단은 여기에 붙이려고 노력을 해라니까요. 그것도 갑자기 또 비중을 팍팍 늘리지 말고 빨리 붙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해라. 시간이 가장 우리의 강력한 무기다. 잘 되고 있는 기업이 아닌 잘 될 기업에 투자를 합시다. 오늘 긴 영상 뭐 반복되는 또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해서 좀 힐링 좀 받고 그리고 또 다음 주 돼서 우리 또 얻어 터집시다. 아무튼 예, 주말들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